여자들이 상향혼을 원하는 거를 남자들이 약간 안 이뻐하는 게 있지만, 사실 여자가 상향혼을 원하는 거는 전혀 잘못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에게 똑같이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향혼 하는 게 쉽냐? 쉽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남녀는 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끼리끼리라는 개념에서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 끼리끼리 사람을 동등하게 맞출 때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봉이 비슷한 남녀끼리 만난다거나 외모가 비슷한 남녀끼리 만난다거나, 그렇게 수치화하기 아주 쉬운, 그리고 혹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으로 끼리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면의 성숙도, 사랑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 수준, 그것이 서로가 맞을 때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외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거나, 또는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도 서로 잘 만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겉으로 봐선 몰라요. 그 둘이 어떤 부분이 끼리끼리가 딱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지 모른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상향혼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남자가 능력이 좋아, 여자보다, 겉으로 봤을 때. 근데 뭐 본인은 상향혼에 실패해.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없대요. 혹은 내가 직접 대시를 해봤는데, 여자 입장에서 대시를 해봤는데 안 돼, 남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상향혼을 성공한 그 여자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운이 좋았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모르는 분야,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르는 것, 하지만 성공한 자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운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이유를 찾아요. 근데 과연 운이 좋아서 그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남자들, 뭐 대표적으로 전문직 남자들을 잘 만나는 여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녀들의 어떤 태도, 어떠한 사랑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성숙도, 그것들이 남자에게 어떻게 작용해서 결국은 잘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지해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여자가 좋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남자들은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저런 스타일이 좋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갔다면 여자가 이 남자를 잘 믿고 지지해줬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둘이 삐걱대고 잘 안 됐다면은 믿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여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 받고 지지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남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서로가 그게 딱 맞아서 남자도 믿음을 주고 여자는 이 남자를 믿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서로 완벽하게 딱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믿고 지지해주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가 있고 지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지치게 한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가지 긁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남자가 조금 나이가 많고 벌이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남녀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계속 케어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는 좀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자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 크기가 커. 이런 경우가 보통 그래요. 남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의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줘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거 해주고, 이 여자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거를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여자 눈치를 보고 이 여자 입장을 생각하느라 자기가 원하는 것도 편하게 말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고, 그런 연애를 지속하다 보면 그게 지치게 되는 연애예요. 반면에 남자가 여자를 케어하고 신경 써주고 마치 딸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있으면 하고, 서로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부담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진짜 그렇게 편하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 입장에서 기념일도 잘 챙겼어, 데이트도 잘 했어, 행복했어, 다 좋았어, 이제 각자 집으로 갔는데 집 가서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은 좀 같이 하고 싶어. 그럼 그때 온라인 게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게임하다가 뭐 전화가 올까 안 올까, 게임한다고 해도 되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 혼자 있을 시간에까지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지치게 만드는 건데, 젊은 날 연애할 때는 괜찮아요. 그거를 참아가면서까지 남자들이 연애를 해요. 여자를 그만큼 사랑하고 예뻐하고 케어하고 책임집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안 통해.
이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참을 생각이 없고 하나하나 신경 쓰이게 만드는 여자랑은 더 이상 결혼하지 못해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남자가 원하는 여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는 너무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거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여자예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여자.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여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젊은 날까지 연인을 어떻게 대해왔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깊이 있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인성에 따라서 나이 30쯤 됐을 때 남자가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의 그릇이 돼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거라는 거죠. 젊은 날 진짜 맨날 술 마시고 그냥 매차쿠차 놀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예쁘게 해야지 좋은 옷 사고 좋은 화장품 사고 좋은 헤어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만 몰빵해서 투자하고 자기가 엄청 예쁘니까 남녀 관계에서 예쁜 자기가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애들을 하고 그렇게 이어왔다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을 때 한 30쯤 됐을 때 그런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상향혼을 하긴 어려워요. 능력 있는 남자들도 연애를 다 해봤고 보면 알거든.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이 여자 어떤 여잔지, 이 여자가 나를 지치게 할 여잔지,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할 여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고. 결국 결혼을 앞둔 남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아까 상향혼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 있는 남자들, 전문직, 이 사람들일수록 훨씬 예민해요. 왜 예민하냐? 본인이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은 전문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생각부터 한다고. 전문직 이퀄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핵심은 돈 많이 버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전문직이라는 세 글자를 보면 알잖아요. 전문직,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가지는 데까지 정말 많은 인풋이 들어가요. 수년간 공부하고 수년간 준비해서 시험 보고 떨어지고 다시 시험 보고 또 붙고 붙으면 거기서 또 인턴 생활하고 그 수직적인 체계 안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박살 나면서 그나마 안정이 되면 보통 회사원들 안정되는 나이랑은 완전 달라. 이미 인풋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남자가 나이가 많다고요. 그걸 다 견디고 자기 안에 그 전문성의 탑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다는 거는 돈 잘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능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 능력에 따라서 큰 소득이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상향혼 한다는 게 내가 예쁘게 가꾸고 옷 잘 입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전문직인 남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쉽게 얻을 수 없지.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진짜 그냥 예쁜 거 밝히고 예쁜 거 좋아하고 예쁜 거에 미치는 남자들도 전문직이 되고 자기 일에 성숙해지고 나이가 차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도 않아요. 결혼할 때 되면. 그때 가면 알게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스타일, 내 이상형이라고 하는 발랄하고 예쁜 그 여자들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거 너무 많은 경험으로 알게 됐고 결혼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선택해야 될 사람은 결국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젊은 날 남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예쁜 바로 여성인 당신이 상향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냥 예쁘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쁜 게 무조건 최고순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혼할 때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쟤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운이 좋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성분 내면에 깊게 쌓여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고 지지해주고 상대방에게 갑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고 상대가 혼자 있는 시간도 존중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깊이감이 그 남자와 끼리끼리가 된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 늦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마음의 깊이감 같은 것은 젊은 날부터 오랫동안 쌓여가는 거라고 했지만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1년, 2년 정도 정말 진솔하게 나 자신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요. 좋은 남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나이가 깡패? 어린 여자? 당연히 그게 엄청난 파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괜히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본인이 본인다운 멋진 모습도 못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막 소극적이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은 남자 만나긴 힘들겠죠? 오늘은 약간 빡센 얘기였는데 맨날 이렇게 빡센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또 좀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행복한 사랑하시고 또 행복하게 새로운 사랑도 잘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들 중에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도 피드에 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구독 누르면. 다음에 또 봅시다.